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또 열심히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참가하신 것 같은데, 쟁송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무료 특강은, 아침과 이제 점심, 아침에 2시간, 점심에 3시간, 이렇게 걸쳐서 진행되는데, 오늘 그 하실 내용은 이제 기초 체계예요. 자료들 다 받으셨나요? 오늘은 기초 체계를 알고 가시면 돼요. 뭐 어차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법의 이제 기초 체계, 저희가 시험 과목은 행정쟁송법이지만, 다시 말해서 이제 절차법이지만, 행정법의 이 절차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쓰려면 실체법의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은 이제 고시 쪽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기초 체계와 실체법과 절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시면 돼요.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올해 일문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수험생들이 뭐를 모르는지 제가 논증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배우시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5교시로 돼 있는데, 1교시 때는 행정법, 실체법에서 행정, 이제 작용법하고 조직법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2교시 때는 이제 요 행정 작용에 문제가 있었을 때 권리구제 수단, 이 행정 심판법이나 소송법인데, 거기서 이제 소송 요건에서 중요한 것이 처분이에요. 대상적 격으로서 처분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과 관련된 내용. 나머지 소송 요건도 많지만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본안 판단을 하게 돼요. 소송 요건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본안 심리, 판단 이렇게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취소 소송의 본안 심리는 요 처분의 이제 위법성을 검토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이제 위법인지 여부는 고시 쪽에서 성문법 위반, 불문법 위반을 따지는 것인데, 저희 시험에서는 재판제를 모집하는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변론주의, 직권주의 뭐 이런 것들, 직권심리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 3교시, 4교시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교시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올해 20회 제1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자료에 맨 첫 장 한 장 넘겨보세요. 기존에 이제 쟁송법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처음으로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제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다, 행정법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자기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을 이제 이해했던 부분, 또 몰랐던 부분, 잘못 이해했던 부분은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몰랐던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첫 장 넘기시면 이제 쟁송 흐름도가 있죠. 지금 오시는 분들은 교재 받으세요. 저쪽에 빨간 바구니에. 잠깐만요. 쟁송 흐름도에 보면 맨 위에 이제 로마자 1번에 항고성 권력관계가 있고, 행정작용 자체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2 아래쪽에 가면 로마자 2번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그럼 대등관계, 법률관계 존부 범위를 따지는 것인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1번의 실질적 당사소송, 위법할 땐 손해배상, 양가로 2번에 적법한 데 손실보상,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의 이제 항고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 가운데 권력관계에 대한 다툼이고, 로마자 2번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대등관계, 비권력 대등관계에 관한 다툼이에요. 그에 대한 구제수단. 예를 들어서 1페이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이라는 테마가 있죠.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대륙법,
독일, 프랑스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영미법은 이제 판례 중심이에요. 그래서 대륙법은 성문법 중심이고, 대륙법에 있어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엄밀히 구별해요. 그래서 공법관계에 관한 구제 수단으로서는 행정법이 공법인데,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보셨듯이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항고소송이라는 구제 수단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비권력 대등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소송이라는 구제 수단을 해놨어요. 물론 이제 사법관계에 대한 구제 수단은 민사소송이에요. 어쨌든 요 공법관계, 이걸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작용이라고 표현하면 행정작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행정작용이 무엇인지 알려면 국가작용 중에 일부가 행정작용이거든요. 그럼 국가작용이 1페이지에 있듯이 그 첫 장 1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맨 위에 국가라는 조직이 있죠. 우리나라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국가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가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이죠. 큰일 날 뻔했네. 히틀러 될 뻔했어요.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 옛날에 이제 왕이 주인이었다가 시민혁명을 거쳐서 이제 국민이 돼가지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만들어 놓은 법, 헌법이죠. 헌법은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입법권은 입법부에 주고 그 다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주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주어라.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게 왕이 다 갖고 있어갖고 국민이 핍박을 당했으니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기본권, 국민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죠.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국민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에게 이제 위임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뜻, 그게 이제 법률이죠. 청소년 보호법률, 도로교통 법률 이런 것이고 이 법률을 국회에서 다 정할 수 없으니까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게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그 다음에 행정규칙으로 구별이 되는데 법규명령은 다시 법률에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이 있고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위임명령이에요. 위임명령의 경우에 행정부에 꼭대기 있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 대통령이 만들 때는 이름을 시행령이라고 붙이죠. 그 다음에 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들 때에는 이름을 시행규칙이라고 붙인다 이 말이에요. 좀 이따 여기 살펴볼 것이에요. 어쨌든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들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런 이름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법령을 만드는 것인데 얘도 행정작용이죠. 행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경우의 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 법령을 구체적인 사건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건에 집행하는 것이 행정행위, 처분이죠. 예를 들면 면허 취소라든가 자격 취소, 면허 정지 이런 것들이에요. 얘는 성질이 갑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음주를 했을 때 2010년 5월 1일 날 신림동 사거리에서 음주해서 운전석에 걸렸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예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얘도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서울시 경찰청장이라는 행정청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행정작용이 적법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잘못되었을 때, 위법했을 때에는 법원에서 그 행정작용을 취소해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해주어야 돼요. 사법부는